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팔자명리학 제10강 명리학의 표준모형 이제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모형으로 이제 일주의 강약 그리고 조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9강 때 예고해드리기를 이번 10강에서는 일주의 강약, 조후 그리고 대운에 대해서 세 가지를 예고해드렸는데, 제가 이번 10강에서 일주의 강약이 중요해서 내용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대운눈, 유년과 함께 11강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제 10강에서는 명리학의 표준모형 두 번째, 앞으로 계속 이제 표준모형인데, 이 표준모형이 지금 현대 명리학에서 거의 기본적으로 명리를 분석하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쭉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간이죠. 일간의 강약과 그리고 조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제가 이제 10강부터는 이제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가 되는데, 혹시 강의 교환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그 강의 교환을 먼저 읽고 이 강의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강의 교환은 그 전주 금요일에 제가 이메일로 메일링 해드리니까 원하시는 분들 제 휴대폰이나 또는 이제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표준모형 두 번째, 일간의 강약과 조후. 조후는 이제 기후와 이제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의미인데요. 명리를 그 사주팔자 구조에서 이 각 천간과 지지에 있는 8글자가 그 사람이 태어난 출생 시간에 어떤 기후 조건이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간의 강한과 약한, 그리고 두 번째는 조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제목입니다. 일간의 강한과 약한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표준 모형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표준 모형은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표준 모형 사주 팔자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 이 표준 모형은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중에서 일주, 이제 일주 중에서도 일주의 천간, 그러니까 일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간이 나가 됩니다. 그 사주의 본인이 되고, 그래서 나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주의 천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 일주의 천간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하는 나머지 7글자, 천간과 지지에 있는 7글자가 어떻게 이제 나와 관련이 되는지, 어떻게 나와 상대를 하는지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푸는 데 있어서, 사주팔자를 푸는 데 있어서 뭐 기라고 흉하고 그리고 귀하고 천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 명의 어떤 이 형국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데, 그 명의 형국과 그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일간이 나머지 7글자와 어떤 관계에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일간 자체, 이 일간이 이 일간을 둘러싸고 있는 나머지 7글자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일간이 이제 그 7글자와 좋은 환경을 이루고 그 좋은 관계로 융합한다면 이제 명이 좋은 거고요. 그리고 그 어떤 글자 또는 어떤 내용, 그 다른 구성, 오행 구성과 좋지 않으면 이제 안 좋은 명이 되는 거죠. 흉한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간하고 주변에 있는 그 환경들, 7글자라고 하는 환경하고 잘 이제 융합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그 명은 좋은 것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 좋은 명과 이 나쁜 명은 결국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좋은 명과 나쁜 명을 가르는 기준은 이 일간, 여기 바로입니다. 이 노란색으로 칠한 한, 그러니까 그 사주의 본인이죠. 나를 대표하는 자기 자신, 이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전체 명의 형국에 있어서 자신의 상태, 이 일간 자신의 상태가 왕성하냐 아니면 쇠약하냐에 따라서 일간의 강함과 약함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명의 형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 자신의 상태는 결국 이 명리에서의 중요한 원칙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중화를 잘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화라는 건 지나치지도 않고 또는 모자라지도 않은 그런 걸 평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상적인 상태는 중화를 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강하면 나를 조금 제어해 줄 수 있는 다른 이제 그 7글자 다른 이제 그 사주의 요소를 통해서 나를 조금 누르고, 내가 또 너무 약하면 다른 사주의 요소를 받아서 나의 기운을 더 키우는, 그죠? 더 도움을 받는,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주 구조의 중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팔자 구조를 볼 때, 팔자 구조에서 이제 두 부류의 이제 오행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팔자는 여기에 이제 천간에 10글자하고 이제 지지에 12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천간에 10글자하고 지지에 12글자는 오행의 부호로 표시를 하잖아요. 저희가 지난 네 번째 강의 때 이제 배웠는데, 그래서 이 팔자 구조에서 두 부류의 이제 오행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일간, 여기 있는 나 자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와 같은 측면에 있는 오행 구분은 5개 중에서 나와 같은 오행.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그 오행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목이다. 그러면 내가 목이면 다른 7글자, 다른 사주 구조의 요소들 중에서 갑이 있으면 나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를 낳는 오행. 그러니까 내가 목이면, 내가 일간이 이제 목일 경우, 천간에 해당되는 오행부호가 목일 경우엔 나를 낳는 것은 수가 되겠죠. 수생목이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 지난 네 번째 강의 때 이거 했었죠. 천간의 부호 모형에서 천간의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서 갑을은 오행에서 목의 부호가 되고, 그리고 병하고 정은 화, 그리고 무하고 기는 토, 그리고 경하고 신은 금, 그리고 임하고 개는 물이 되죠. 수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갑은 양목이 되고 을은 음목이 되는, 이렇게 구조를 해서, 요거는 뭐 여러분들 다 사주 명리를 공부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천간이 해당되는 오행의 요소는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이 오행을 알아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나와 같은 오행이냐 또는 나를 낳는 오행이냐 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간과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세계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내가 낳는 오행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하는 오행이죠. 그리고 내가 이기는 오행, 내가 극하는 오행이 있고, 그리고 나를 또 이기는 오행이 있어요. 일간과 같은 측면에서 나와 같은 오행이나 나를 낳는 오행은 이 천간이나 지지에 있는 오행 요소 중에서 나와 같은 오행일 경우에는 이제 십신 뒤에서 이제 나옵니다만은 십신 중에서 이제 비견이나 겁재에 해당되죠. 그래서 비겁이라고 하는데, 근데 나를 낳는 오행인 경우에는 나를 생하는 거죠. 나를 생할 때는 이제 그 편인이냐 정인이냐, 그래서 이제 인성에 관한 얘기고, 그리고 일간과 다른 측면에 속하는 이제 이 세 가지, 내가 낳는 오행, 그러니까 내가 생하는 오행은 어떤 이제 식신이나 상관에 해당되는 십신이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이기는 오행, 내가 극하는 오행은 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재냐, 정재냐, 그리고 나를 이기는 오행은 이제 관성이 됩니다. 그래서 편관이냐, 정관이냐,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천간의 천간의 오행 부형 말고 지지의 부호 모형도 있죠. 그래서 인은 이제 1월, 12월로 나누어서 우리가 지지를 보기 때문에, 이제 정월인 경우에 이제 인월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묘, 는 목에 해당되고, 이제 지는 토에 해당되고, 사오는 화에 해당되고, 미는 토에 해당되고, 그래서 신유는 금에 해당되고, 술은 토에 해당되고, 그리고 해자는 수에 해당되고, 그리고 축이 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 십천간이나 십이지지가 어떤 오행의 부호 모형에 해당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팔자구조에서 오행의 구행 구분, 그리고 뒤에 이제 십신을 할 때도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 이제 사주에 그
명의 형국을 풀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격국을 이루는 형태를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외워두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나눠 보면 제가 이제 전체 화면으로 이제 띄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교환에 이제 그림 10-1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일간과 같은 측면과 다른 측면의 내용을 놓고 보면, 자, 이렇게 그 다른 측면 같은 측면이 이렇게 이제 오행의 순환을 놓고 봤을 때, 자, 이렇게 돌아가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일간이 내가 중심이 되겠죠? 자, 일간을 중심으로 했을 때, 나와 같음과, 그리고 나를 낳는 것, 나를 낳으면 일간과 같은 측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와 같음과,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나와 같은 것과 나를 낳는, 나를 생하는 요소는 일간과 같은 측면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 일간과 다른 측면에 있는 건 내가 낳는 것, 그리고 내가 이기는 것, 내가 극하는 것, 그리고 나를 이기는 것, 나를 극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천원과 지원을 구분을 해서 명예형국을 분석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그 소광절, 소홍의 사례, 그 명을 가지고, 사주를 가지고 지금 그 사례풀이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소홍의 사주구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소광절은 여러분 유명하죠. 북송 때 북송오자로 불리죠. 주돈이, 그 다음에 정호, 정의형제, 그리고 장제, 기철하게 대가죠. 그리고 이 소광절, 이렇게 5명을 이제 북송오자라고 해요. 그래서 북송이 중국에서는 아마 서양의 그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그 르네상스와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역학 철학이라든지 또는 유가 철학이라든지 이제 그 학문적인 발달이 굉장히 많이 됐던 시기가 바로 이제 북송 시기인데, 이 북송 시기에 활동했던 이 소홍, 이제 소광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황극경세라는 책을 통해서 역학 철학에서 주역이죠. 역학 철학에서 이제 상수역학 부분에 굉장히 큰 공헌을 남긴 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홍의 사례를 놓고 이제 저희가 보는데, 자, 소홍의 사례 구조를 보면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주의 청가는 신, 연치는 이제 해, 월가는 신, 월치는 축, 그리고 일지의 청가는 갑. 이게 이제 일간이죠. 일의 주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소홍 본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지는 이제 자, 그 시지는 시지에서 시가는 이제 갑, 그리고 시지는 이제 술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 갑을 놓고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각기 해당되는 연주와 일주, 시주에 해당되는 다른 사주 구성 요소를 놓고 이제 서로 비교를 하겠죠. 그럼 이제 이 천간, 천원이라고 하죠. 이 십천간과 그리고 이 십이지지, 지원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놓고 비교를 이제 해보면 이렇게 나눠졌어요. 천원과 지원,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천원과 지지에 있는 천원을 서로 비교를 해봤을 때, 갑을 놓고 봤을 때, 자, 이랬을 때 일간과 같은 측면에 보면, 참, 일의 주축이 갑목이고, 그리고 나와 같은 게 갑목이고, 지금 하나 있고, 그래서 나를 낳는 게 해수와 자수 하나씩 각각 있죠. 자, 그래서 4개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일간과 다른 측면, 이쪽입니다. 이쪽에서, 자, 나를 극하는, 그 사주 요소를 보면 신금이 이제 여기 2개 있다고 그랬죠. 연간하고 월간. 그래서 여기 이제 2개가 있고, 내가 이기는 것은 축토와 술토 하나씩 각각 있어서 똑같이 4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대로 놓고 보면 이 양쪽에 그 서로 일간과 같은 측면에 요 사주 구성의 요소하고 그 다음에 일간과 다른 측면의 요소를 보면 똑같이 숫자가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게 중화를 잘 이루고 있다. 중화의 상황. 그러니까 어느 한 일간과 같은 측면과 일간과 다른 측면이 서로 힘의 균형이 같죠. 같은 측면이기 때문에 이제 아주 바람직한 중화의 상황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숫자가 그러니까 똑같을 경우에는 이 중화의 상황 속에 있겠는데,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천원하고 지원 말고 지금 우리가 지장간이라고 배웠잖아요. 지장간, 그 지지에 포함되어 있는 요 지지, 연지, 월지, 일지, 시지에 포함된 인원이 있습니다. 요 인원, 여기 지장간이라고 했습니다. 인원을 더 분석해서 요거를 지금은 이제 지지, 지원하고 천원을 비교를 했는데, 이제는 천원과 인원을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그럼 자, 일간과 같은 측면을 놓고 보면 요 천원하고 인원을 이제 비교해 보면 자, 일의 주축이 지금 간목이죠. 여기 간목이에요. 자, 그럼 나와 같은 게 지금 똑같이 여기 지금 간목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럼 나를 낳는 게 뭐냐? 나를 생하는 게 임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 있네요. 여기 임수가 있고, 그러니까 요 연주에 있는 거죠. 연주 지장간에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개수, 월지 지장간에 여기 개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가 두 개가 있네요. 요 일간에도 있네요. 일주에도 있네요. 그죠? 일주 지장간에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두 개가 돼요. 그래서 숫자를 해보니까 6이 돼요. 6이 돼. 인원하고 천원과 인원을 비교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간과 다른 측면에 있는 오행의 측 요소를 놓고 보면, 자, 나를 이기는 게 이제 나를 이기는 게 금이죠. 금목이니까. 자, 그러면 신이 지금 천간에 두 개가 있고, 요 인원에 천원에 두 개가 있고, 인원에 또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전부 네 개가 있네요. 그죠? 신이. 신금이 네 개가 있고, 자, 내가 이기는 것은 목국 토니까 토겠죠? 그러면, 지금 시지, 술에 숨어 있는 요 무토가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월주에 숨어 있는 기가 있나요? 기토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 기토를 놓고 보면 이제 두 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낳는 것은 목은 화를 낳잖아요. 목생화니까. 자, 그러면 불에 해당하는, 화에 해당하는, 오행화에 해당하는, 천간이 여기 정이 있죠. 그렇죠? 정. 그래서 좀 일간과 다른 측면에 이렇게 해당하는 그 구분에 속하는, 그 사주 요소를 더해보니까 7이에요. 자, 이러면, 이게 지금 이제 이 천원하고 인원을 서로 비교해 보니까, 약간 거의 비슷하죠. 하나 숫자로 보면 하나가 차이 나지만 거의 뭐 균형이 잡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비교하는 게 사실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각 일간하고 같은 측면, 일간하고 다른 측면을 놓고 서로 이제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이제 사주의 요소들과 비교를 했을 때의 균형 상태를 보는, 힘의 균형 상태를 보는 게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보는 게 뭐냐면 이 명의 형국에 놓여 있는 어떤 자연 상태, 자연의 환경 상태하고 연관해서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팔자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천원하고 지지, 그러니까 천간 지지 각 기둥에 연월 일시주에 있는 각 요소들이 8글자들이 각기 다양한 절기 상황에서 강함과 약함이 이렇게 서로 다르거든요. 같은 나무라고 하도 목도 여름의 목이냐, 가을의 목이냐, 또는 봄의 목이냐, 겨울의 목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강함과 약함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주제가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팔자 구조에서 이 일간의 강함과 약함을 보는 건, 이 강함과 약함을 보는 또 하나의 어떤 요소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월지죠. 월지. 이제 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그 명의 형국에서 드러나는 이걸 이제 월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월령의 시간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지금 소원 같은 경우에는 언제 태어났냐면 축월에 태어났어요. 축월이면은 음력 섣달입니다. 양력 1월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로 보면 마지막 24절기, 그러니까 24절기 중에서 마지막 대안이 들어있는 달이 음력 섣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1월이에요. 대략 뭐 양력으로 1월 20일 또는 21일이야. 그러니까 이때 태어난 12월, 그러니까 음력 섣달에 태어난 소홍이 일간의 천간의 요소가 갑이란 말입니다. 갑이 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겨울에 태어난 나무, 겨울의 나무가 사실 봄이나 여름의 나무가 더 강하지 겨울에 있는 나무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생 때 외부의 자연 상태와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 오행과 사계절의 활용이라는 걸 이제 활용을 해요. 오행이 이제 보시면 이 오행과 사계절의 활용을 놓고 보면
지금 12월 여기 월령입니다. 여기 월지가 이제 월령을 보는 월지를 보는 거거든요. 월지를 보고서 이제 이 사람의 일간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면, 자, 이 사람이 지금 태어난 달이 이제 축월이란 말이에요. 겨울이란 말이에요. 자, 겨울을 놓고 봤으면 그 수 먼저 볼까요? 수를 보면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수는 왕성하고, 그리고 목은 돔, 서로 상자 돕죠. 그 다음에 금은 실휴, 그리고 토는 가둘 숫자, 그리고 화는 죽는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겨울에 이 갑의 축월에 태어난 일간이 갑인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 오행과 사계절, 이 겨울을 놓고 보면 수하고 목은 좋아요. 수하고 목은 돕는데 토하고 화는 조금 이제 안 좋은 거죠. 근데 이 명예사주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여기 지금 여기에다는 안 올려놨는데, 제가 교환 자료에 보면 명보라는 그 원수산이 쓴 명보라는 그 저술 책자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절기가 지난 다음에 태어나면 개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절기가 지난 다음에 뭐냐면, 지금 이 소원 같은 경우는 대한이 지난 다음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보면 1월 20일 이후에 태어난 거죠. 그럼 1월 20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추나 추동 사계절 중에서 동을 보는 게 아니라 개를 봐야 된다. 이제 한 해가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의 24절기 대한이 지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의 오행은 개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소홍의 그 사계절을 활용해서 오행의 상태를 보면, 자, 이 개를 보게 되면 자, 토는 왕성해요. 지금 이제 겨울로 봤을 때하고 다르죠. 겨울로 봤을 때는 토가 갇혀 있는데 이 개로 봤을 때는 토가 왕성해요. 그리고 금은 도와주고, 이제 화는 쉬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목이 가둬두고 수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겨울로 봤을 때는 수와 목이 돕고 왕성한데, 지금 이 개로 보면 목하고 수가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목하고 수가 그 명예 형국에 있어서 사람을 쇠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소홍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이 개를 오행과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사주를 보게 되실 때, 오행과 사계절의 활용은 여러분들 에서 출력을 해가지고 갖고 계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거 여러분들 이 자료 다른데 명리학 강의 하는 데서 거의 이런 강의 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행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8글자만 가지고의 관계를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이 태어났던 출생 시각에 맞는 그 자연 환경도 같이 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연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이 타고난 청간과 지지의 오행이 어떤 상태냐,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일간이 얼만큼 왕성하고 또 쇠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다르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지난 강의 9강 때 제가 월령 오행 분일의 활용이라는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면,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 월령 오행 분일의 활용을 살펴보면, 축월에 태어났잖아요. 그 축월에 태어났으니까 축월의 가장 마지막 이 18일, 여기 18일이거든요. 이제 각 월마다 날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18일입니다. 이 18일은 지금 그 오행으로 보면 기예요. 기는 뭐냐면 청간으로 보면 기인데, 오행으로 보면 이제 토가 되겠죠. 그 기토가 활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에서는 뭐를 강조한 거냐? 토의 영향을 강조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뒤에 용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신이 뭐니까 사용할 용자에 신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사용한다라는 게, 신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10가지 십신, 그러니까 비견, 겁재, 식신, 상관, 그다음에 편재, 정재, 그다음에 편관, 정관, 그다음에 편인, 정인, 이 10가지를 활용을 하는 게 바로 용신이에요. 그래서 이 일간, 여기 있는 이 일간을 돕는
이 사주의 다른 요소들이 어떤 거를 도와줘서 써야 되느냐, 이 일간을 강하게 하고, 일간을 약하면 강하게 하고, 강하면 약간 눌러줄 수 있는 이 다른 어떤 오행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용신이에요. 그래서 용신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천원하고 인원 두 번째인데 아까 똑같은데,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놨죠. 일간과 같은 측면에 보면 간목은 지금 아까 요자입니다. 요걸 지금 제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간목은, 이 목은 같이 가들 숫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수는 죽일 사자예요. 그래서 수와 목은 일간과 같은 측면에 있는 내가 지금 간목인데, 나와 같은 또 다른 갑인목이나 또 나를 생하는 임수나 개수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기운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명예형국에 있어서 이 소홍의 사례를 놓고 보면, 이제 태어날 때 이제 이 환경을 하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약간 약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일간과 같은 측면에 있는 이 간목과, 그리고 이제 임수나 개수가 아까 그 오행과 사계절의 활용에 보면 나와 같은 측면, 그러니까 나와 같은 이 사주 오행의 요소들을 보면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약하게 되면, 나는 또 이제 지금 그 오행의 사주로 보면 겨울철에 있는 나무란 말이죠. 그러면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막 그 눈보라 맞고 막 기온도 낮고 춥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도와줘야 되잖아. 이게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소홍을 나타내는 여기 지금 이 갑이 약하기 때문에 이 갑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평행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나와 같은 내가 나무니까 또 다른 나무가 옆에 있으면 기운이 되겠죠. 그죠? 이걸 이제 십신에서는 비견이라고 하거든요. 요 나와 같은 게 바로 지금, 그, 보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크게 도움을 주는 두 가지 요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조와 도움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요 간목은 나를 보조하는 것이 되고, 나를 낳는 임수나 개수는 나를 도와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움과 이 보조의 관계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구조예요. 그러면 지금 소홍 같은 경우, 지금 이 소홍의 명예 구조로 놓고 봤을 때 일간의 갑을 도와주는 기제로서는 어떤 걸 쓸 수 있냐? 바로 시간에 있는 갑입니다. 네. 지금 용신, 이 갑을 일간에 있는 이 갑이 지금 겨울철의 나무이기 때문에, 겨울의 나무이기 때문에 또 다른 나무가 옆에 있으면 서로 기운이 되잖아요. 같이 있으면 어깨를 마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사람으로 보면 이제 동료 의식이 되고 서로 이렇게 힘을 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청 간의 갑을 선택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시청 간의 갑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용신이라고 해요. 용신. 그래서 이 명리학에서 이제 용신이라고 하는데, 이 용신의 역할이 결국 뭐냐? 이 명예, 전체적인 이제 이 사주팔자가 놓여지는 명예 형국을 도와서 각 이 사주 안에 있는 그 팔자, 8글자의 이 오행, 천간지지와 오행의 그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바로 이게 용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용신을, 이 일간이 너무 셀 때는 약간 조정을 해주고, 너무 약할 때는 도와주는 이런 어떤 보조와 도움의 관계를 찾아내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용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신이 이제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명예 형국에서 약한 거를 도와주고 강한 것은 조금 더 눌러주고 해서 서로 균형을 맞춰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명예 형국에서 이제 그 사람이 태어난 달을 놓고 이제 그때의 기후가 이제 춥고 뭐 따뜻하고 뭐 건조했냐 아니면 습하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찾아서 그 사람의 기운과 평형을 맞춰주는 건데,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명리학의 발전의 역사에서 그 연애자평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연애자평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소홍의 명예 구조를 보면 이 대설의 절기 이후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추위가 극심한 엄동 생활의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따뜻한 환경이 필요하다. 게 뭐예요? 병화죠, 병화. 병화가 있어야 이제 이 병화가 있으면 병화가 용신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천간지지, 지금 팔자를 놓고 봤을 때
불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천간에서 이제 그 나와 같은 이 갑과 같은 이제 이 갑목을 용신으로 청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불은 필요하죠.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그래서 이 시지에 지금 여기 있는 요 술에 보면 여기에 이제 지장간이죠. 술에 포함되어 있는 지장간이 무신정인데 여기에 정화가 여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요 술에 제가 무라고 썼네요. 술인데. 그래서 정화가 간직돼 있어 지장간이죠. 지장간. 이 지장간에 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가 있는 거죠. 근데 같은 불이라고 해도 병화는 굉장히 강한 불이에요. 햇빛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정화는 달빛이나 촛불과 같은, 그래서 불의 세기가 약하고 그 따뜻함의 정도가 좀 약하죠. 그래서 약간의 불씨 정도 되는 이제 뭐 그런 기운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의 강약을 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보신 것처럼 천간 지지간에 이제 그 일간이 어떤 형태의 지금 형국에 놓여 있느냐는 태어난 달, 그러니까 월지죠. 태어난 달을 놓고 찾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오행의 나와 같은 측면, 일간과 같은 측면, 그리고 두 개, 그리고 일간과 다른 측면, 이 세 개를 놓고 서로 이 사주팔자에 있는 서로의 그 오행 요소들을 서로 맞추어서 그 관계를 만들어낸다. 그럼 이제 숫자가 나오면은 이제 이게 나와 같은 측면이 강한 건지 나와 다른 측면이 강한 건지 하는 이제 균형 상태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사계절 기후와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연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그 생태 환경, 이것과 이제 비교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 사람이 강한 부분은 조금 눌러줌으로 인해서 균형 상태를 맞춰주는. 그래서 이게 이제 조후인데요. 기후와 조화를 맞추는 거. 그래서 일간의 강약과 조후의 두 측면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소홍의 명예 형국을 봤을 땐 차가운 바람 속에 소나무 잣나무가 우뚝 서 있는 모습이에요. 소광절, 이 소홍은 뭐 워낙 유명한 사회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송시대 북송오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역학철학에서 상수역학의 그 최고봉을 이룬 사람이다. 지금 이 사람의 이 소광절에 이런 어떤 그 상수역학의 업적들은 정말 그 한겨울에 큰 소나무가 우뚝 쓴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어떤 업적을 남긴 거죠. 자, 그런데 이 소광절의 일간이 되는 갑은 한겨울에 서 있는 나무와 같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지금 사주팔자 안에서 용신을 쓸 수 있는 사주팔자는 이 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갑목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이 갑을 누르는 이 신금이 금이 목을 누르잖아요. 이 두 개의 신이 갑을 눌러요. 근데 이걸 못 이겨내지, 약해서. 그래서 바람직한 이제 용신으로는 오행으로 이제 화가 들어있는 천간이나 지지를 찾는데 병화가 이제 가장 좋죠. 강한 햇빛이니까. 근데 병화가 없어서 지장간, 인원의 지장간에 이제 정화를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불로서 명예연극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은 표준모형 두 번째에서 일간의 강약.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일간을 먼저 보잖아요. 사주에서 나를 먼저 보잖아요. 그 사람의 그 천간에 있는 글자가 이 천간이 오행으로 봤을 때 그 얼만큼 강하냐 약하냐는 요 월지 태어난 달, 그리고 태어난 달의 기후 조건과 비교를 해서 다른 그 나와 같은 측면 또는 나와 다른 측면, 그리고 오행과 사계절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명의 분석을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쭉 계속 명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이제 계속 해나갈 건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천간과 지지의 그 오행부호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십신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격국을 찾으려면 그것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이제 정확한 사주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 11강에서는 명리학의 표준모형 세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10강 때 하려고 했던 이제 대운과 윤연을 할 텐데, 우리가 대운 하잖아요. 대운 그럼 뭐 무조건 좋은 운이 들어오는 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운의 해는
길운이 들어올 수도 있고 흉운이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면 길운이 들어오는 것과 흉운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그 대운을 맞아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여기 이제 다음 시간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